제2장으로 들어갑니다. 제2장은 이제 우주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라는 주제인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주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과 인간농사, 선천과 후천, 가을 개벽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사계절과 인간농사에 대한 주제고요. 여기는 또 네 가지 소제목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인간과 자연이 걸어가는, 즉 변화해 가는 이 방식이 뭐냐, 변화하는 법칙이 뭐냐죠. 법칙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 성구니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당 인간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이루어 우리이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존재 이후에 변화하는 모습에서 바로 생장염장이라는 네 마디 법칙대로 계속 순환무궁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생장염장이 이제 시간대로 이렇게 전개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예요. 에? 이해 가시죠? 생의 정신, 장의 정신, 거두는 정신, 이제 수렴하는 정신, 이제 저장하는 정신, 이 네 가지의 마디가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우주가 순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법칙은 누가 인위적으로 꾸민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그냥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걸 무의이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천지 우주가 존재하는 그 존재 법칙이기 때문에 뭐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거나 바꾼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이 생장염장인 게 그 네 가지 법칙이 하루에 적용되면 아침, 낮, 저녁, 밤, 그다음에 이제 1년에 적용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 전체에 적용되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생장염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생장염장이라는 근원 법칙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자연의 섭리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바탕으로, 생장염장의 질서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그 질서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딜 나가요. 그럼 어딘가를 가려고 나간 거잖아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동네 돌다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뭘 하러 나가잖아요. 천지가 돌아가는 것도 무목적적인 목적이죠. 사실 어떤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천지는 그런 소소한 목적이 아니라 네 박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내고 거두고 이런 걸 계속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가을철에 이 거두는 이제 그런 성숙의 시간대가 오는 것이죠. 자, 이런 생장염장의 순환 주기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극소 만물이나 극대 만물 어디에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경제 법칙에서도 보면 경제 모형을 보면 순환을 하잖아요. 순환을 해요. 그거는 아까 그 라비 바트라 이야기처럼 그런 인간 사회의 그 법칙에도 다 자연의 법칙과 신의 손길이 녹아 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옛날 뭐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바이오리듬 같은 경우도 사람이 이렇게 이 순환의 흐름으로 상태가 변해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생장염장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한 마디도 똑같이 1년 사계절로 이렇게 변화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적 이 시간관이 있고 순환적 시간관이라는 이제 그 개념이 비교가 지금 돼 있는데, 이 시간이 이게 이제 직선적 시간관은 서양 문화에서 이제 비롯된 정신이에요.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간다. 그래서 인간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으면 그대로 사후의 영원한 세계로 그냥 가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옆에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해서 죽는데 다시 그 중간 상태를 거쳐서 다시 탄생한다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적 시간과는 좀 약간 맹목적인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적 시간과는 아까 우리가 생장염장의 법칙에서 봤듯이
시간이 질서에 의해서 계속 순환해서 이제 돌아간다는 개념이고, 그러나 그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테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자, 그건 아니죠. 절대로 그렇진 않고, 오히려 그런 순환의 그 삶 속에서 보다 깊은 의미를 깨닫고 발전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자, 근데 이런 직선적 시간과는 우주의 시간의 밀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데서 이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러시아 출신의 과학자들이 막 밝힌 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888년생이니까 아인슈타인하고 거의 동시대 인물이죠. 이분은 허블의 관측자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가 팽창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질 것이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정적이다. 사실은 상대성 그 이론을 적용을 제대로 안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정적이다 그랬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우주가 밀도가 이게 이렇게 꽉 뭉쳐 있던 게 이렇게 되면서 팽창하니까 밀도는 감소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팽창을 했다라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라는 개념을 써요. 열린 우주는 계속 팽창해가는 우주, 평평한 우주는 도중에 이제 중지하는 우주, 그다음에 닫힌 우주는 팽창하다 수축하는 우주, 이 세 가지 모형을 또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후세인 1904년에 태어난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은 빅뱅 이론을 이제 그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엄청나게 큰 밀도를 가진 한 점이 폭발하여 우주를 형성했다는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이 빅뱅 이론에 이제 이걸 처음 이렇게 발표한 사람이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우주가 이 눈 깜짝할 시간 10의 마이너스 32초니까 이게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10의 마이너스 32초. 예. 상상도 안 되죠. 무슨 시간 개념도 없잖아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그때 우주 지름이 10의 43승배, 그 다음에 부피는 10의 129승배의 엄청난 팽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극히 찰나의 순간에 우주가 형성이 됐다,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138억 년을 달려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그 우주 시간대의 이 과정에서 이제 동양의 그 정신으로 이 우주 순환의 주기를 이제 밝힌 분이 바로 소강절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이걸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자, 이거를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여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자, 하루가 몇 시간이죠? 하루가 12시간이지요. 그러면 이 하루가 30일이 축적이 되면, 30이라는 마디를 가지면 한 달이라는 새로운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 다시 12번 반복이 되면 또 다른 시간의 순환 주기인 1년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간의 마디는 1년인데, 여기서 또 이게 30번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12부터 해서 30, 12, 30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이 30번 모이게 되면 그게 바로 우주의 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가시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다시 우주의 한 시간이 또 12번 쌓이면 360년이 되고, 그거는 우주의 이제 하루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입도 교육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평균 호흡수와 맥박수, 음양의 이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두 움직임이 총 하루 동안 그려내는 그 도수가 12만 9,600 도수라는 거, 이것도 되게 신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하루에 완벽한 순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그리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영국 출신 과학저술가인데, 이 사람도 빙하기를 막 연구를 했어요. 빙하기를 막 연구를 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10만 년, 약 10만 년마다 주기적으로 빙하기가 찾아왔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 잡지에 발표된 기후학 논문에 보면
이제 헝가리 그 프라 분화구에 있는 호수에서 식물 화석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12만 4천 년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들이 크게 찾아왔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핀 같은 경우는 약 이런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원과 타원으로, 원에서 타원으로 다시 원으로 이런 변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이것도 이제 남극 얼음 기둥을 분석해서 봤더니 약 한 2,500m를 파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는 얼음 샘플을 추출해서 봤더니 이렇게 이제 그 25층의 화산회를 찾아낸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12, 13년마다 이렇게 간빙기와 빙하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히 좀 아셔야 해요. 대충 야 이게 바로 남극 기둥인데 이렇게 변해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아야 한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야 자신 있게 설명이 돼요. 12, 13년마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러한 우주의 어떤 이런 그 순환 주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0,000년 전에는 육지의 3분의 1 정도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웠던 얼음의 시절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일대에는 아직도 진한 빙하기의 잔재가 널려 있어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큰지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정말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해줍니다. 캐나다 엘버트에 있는 이 거대한 곡창지대에 난데없이 자리 잡은 바위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높이 10m에 무게가 2만 톤이나 되는 이 거석은 여기에서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로키 산맥에서나 흔한 바위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이 바위의 존재가 하도 이상스러워 지비른 돌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뉴욕의 중심가에 자리 잡은 센트럴 파크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면서 여러 크기의 소위 지비른 바위들이 고층 건물의 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바위들의 조성은 뉴욕의 지반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또 이만한 크기의 바위를 움직인 힘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10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자들은 이 바위들이 홍수에 의해 이곳까지 온 것이라는 생각 대신 빙하에 의해 운반된 것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만 년 전인 뉴욕은 100m 두께의 얼음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빙하기는 왜 생기는가, 또 앞으로도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탐사반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빙하기의 북아메리카 대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륙의 중앙을 덮은 얼음 두께는 4,000m에 달합니다. 물론 해변으로 가면 두께가 얇아지겠지만 대부분의 대륙을 덮은 얼음의 두께는 2,000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육지의 3분의 1이 두꺼운 얼음 아래 깔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빙하가 형성된 것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 적어도 7번의 빙하기가 찾아왔었다는 것이 확인돼 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바위들을 굴려다 나온 빙하기는 대략 11만 5천 년 전쯤 시작돼서 불과 10,000년 전에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빙하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방식, 즉 공전의 형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는 가까운 달을 비롯하여 다른 행성들, 그리고 특히 태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으로 형성된 균형 상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지구의 움직임에는 이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움직임 가운데 우선은 공전 궤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원칙적으로 원을 그리는 것인데 타원을 그리다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가 10만 년을 주기로 하여 한 번씩 찾아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남극기둥이니 뭐 프라 분화구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과학이나 동양 철학으로 밝힌 이야기들. 근데 이 이야기들만 가지고는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잘 안 그려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단 종이 한 장에 그려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의 태상 정도사님께서 그려주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도표가 바로 이겁니다. 역시 너무 놀라운 바로 도표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들어서 이 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를 만나기 전에 뭐 이런 세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비슷한 이야기만 좀 있고. 근데 친구가 어디서 들었다는 단 한마디를 했어요. 야, 뭐 들어보니까 우주에도 뭐 무슨 일련이란 게 있다더라. 저는 그 한마디 딱 듣는 순간 확 뭐 이렇게 그냥 뭐에 맞은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거다 그거. 딱 그 한마디였는데 그게 답이다. 그래가지고 그 우주 일련의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서점에 가서 그렇게 찾는데 안 보여요. 그 관련 서적을 다 뒤져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찾겠어요. 그러다가 한참 좀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이것이 개벽이 된 책을 서점에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달인가 뭐 시간이 한참 흘렀죠. 한 1년이 흘렀나? 그렇게 어렵게 만나는 거예요. 진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벽책 속에 있는 그 우주 일련 도표를 보는 순간 다 끝났잖아요. 이 도표 하나에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의문, 진리적인 의문, 지금 우주 환경에 대한 의문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거에 한 장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예. 봄, 여름이란 과도기를 지나서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은 그 통일의 세상을 지나다가 우주는 다시 쉰다. 그리고 그 지금에 보여주고 있는 인류의 모습은 바로 과도기의 모습이구나. 아직 이 열매를 맺지 못한 과도기의 모습. 뭐 다 나오는 거잖아요. 태상 정도사님께서 우주 일련을 제대로 알면 대학교 몇백 개 나온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 맞아요. 대학교 몇백 개 다닌다 한들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번 총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전해야겠습니다. 저 또 개인적 경험 말씀드리면 이제 94년인가 그때 이제 막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 그 신체 검사 하는 이제 그 현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신체 검사 받으려면 몇백 명, 몇천 명이 쫙 줄 서 있잖아요. 좋다 한번 해보리라 했고 딱 노트 하나 들고 한 명씩 다 붙어서 그려줬어요. 여기 들어봐. 선배니까 뭐 못할 게 없잖아요. 들어봐. 우주를 삥 들어주고 가. 다음.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걸 그렸더니 달라지더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자, 우주는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다 생으로 가는데 이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그냥 못 간다 절대. 풀과 금이 만나는 극점이다. 그래서 우주는 바로 본질 세계에 있는 본체 세계에 있는 하느님이 오신다. 그냥 그 이야기예요. 똑같이. 근데 그게 힘이 붙어버려요. 신이 붙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딱 그려주면 사람들이 솔깃했고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이야기하고 있는 나도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해보셔야 합니다. 무수히 많이 그려보세요. 내가 오늘 우리 동네를 내가 우리 동네를 한번 다 휩쓸겠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서 그려주고 옆집 가서 또 그려주고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신이 붙어버려요. 우주 일련의 신이 붙어버려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건 하버드의 스미소니언 센터에서 우주의 별자리 데이터를 다 입력해 봤더니 나온 그림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랬더니 요 옆에 요 팔다리를 이렇게 양쪽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얼굴이고 이거 다리고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뇌 속에 왼쪽 그림은 위에 왼쪽 그림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쭉 들어가봤던 뉴런들이 얽혀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은하계 세계들이 막 얽혀 있는 모습인데 비슷하다 이거예요.
극소 세계나 극대 세계나. 그다음에 아래쪽은 원자의 세계와 태양계획이 순환하는 모습이 또 비슷하다. 그래서 조각이 전체와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형태를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전체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이아 이론으로 유명한 러브록은 온난화는 이미 막을 수 없고 향후 이렇게 2050년 정도 되면 다 막 사막화 된다는 거예요. 적도 북은 뭐 아메리카 쪽 사막화돼서 세계 인구 20% 정도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선천과 후천, 바로 상생과 상극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번 나왔듯이 우주와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다. 그래서 가을 개벽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지진, 폭염, 폭설, 경제 위기, 질병 이런 모든 재난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바로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우주의 하추 교역기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하창생이 모두 철을 모르고 있다, 철부지다, 그렇게 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상극의 질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천은 상극의 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제어하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 이제 상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새싹이 나올 때 땅을 뚫고 나와야 하고, 아기도 태어날 때 어머니의 그 산도를 찢으면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주면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극은 또 이 자연이 돌아가는 창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 보시면 서로 극한 다 제어한다. 이거는 상극의 그냥 뜻이에요. 문자적 뜻. 두 번째는 그런 예시예요. 왜 상극이라는 게 선천에서 이렇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라는 예시. 세 번째는 뭐예요? 상극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유예요. 이유. 자연이 창조를 하려면 상극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이유. 이제 그 밑에 줄은 뭐냐면 그러나 또 이 반면에 그런 극을 받으면서 문명을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상황을 말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그 배경은 상극 질서가 나오는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우주에 몸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뜻을 먼저 풀이해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시면 상대방이 이해를 잘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제님 성구를 여러 가지 성구가 많은데 그 중에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이런 엄청난 현실의 목도에 있다. 그리고 우리 태상 정도사님께서 사람 두 겁을 쓰고 생겨나 원한을 맺지 않고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모든 원과 한들이 극한의 에너지 형태로 뭉쳐서 이 우주를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다. 자, 이 유럽이 한참 경제적 어떤 폭발적 성장을 하면서 아프리카를 유린을 했죠. 그래서 300년 동안 6천만 명 이상 흑인이 노예로 팔리고 참혹하게 죽어갔어요. 그 유럽의 조그만 나라 벨기에 같은 나라도 가서 수백만 원을 이렇게 처참하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 목표 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아프리카 다 유린 끝내고 아시아였어요. 아시아가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근데 그때 상제님이 오셨던 거죠. 상제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유럽인들의 인식 속에 흑인과 동양인, 황인종이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에 확 들어오신 이유, 바로 그거는 이 우주의 상극의 운을 이제 끝맺으려 한다. 그겁니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니까 인류가 공멸을 하고 이 천지자연이 몸살을 앓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극의 질서를 끝맺고 상생의 운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오신 겁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 상제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정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화극금의 시간대에서 토의 그 화생토, 토생금의 그 역할을 해 주신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해서 열어주실 상극의 운을 끝맺으셨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운을 열으셔야잖아요. 그다음에 또 상극의 운을 여시겠어요? 아니죠. 그다음에 무슨 운을 열어요? 상생의 운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 세상에는 지금과 판이한 전혀 다른 질서와 문화와 정신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으로 그리고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음정량을 단순히 뭐 여자 남자가 평등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분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통치자와 피통치자 이런 모든 관계도 다 정음정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생과 조화를 통한 생명의 통일 문화가 열린다. 멋진 문화죠. 자, 그런데 이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선천은 뭐예요? 3계가 닫혀 있는 시간대예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닫혀 있어요. 내 자식이지만 내 부모 형제지만 속을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몰라요. 관습으로 정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속을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물며 다른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신도 세계와 인간 세계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자, 지역과 지역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중동 맨 싸우잖아요. 우리 조그만 한반도에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대립하잖아요. 닫혀 있단 말이에요, 선천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를 보는 눈이나 생각도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만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분이 도장에 방문했길래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걸 절감을 했어요.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막 하고 그랬던 분인데 닫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두드렸어요. 열게 하려고.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또 우리 태상 정도사님과 정도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교만하고 선천문에 깊이 빠진 자는 힘들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려야 합니다. 열린 우주, 가을 우주가 열린 우주니까. 그래서 선천에 닫혀 있는 신앙관, 세계관, 자연관을 뛰어넘게 해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분들을 만나서 진리를 전하실 때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의 그 닫혀 있는 세계관을 열어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열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선천과 후천은 질서 자체가 다르죠. 자, 후천은 360도의 정원 운동, 완벽한 정원 운동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이때는 통일의 완성 시대잖아요. 근데 봄, 여름은 달라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도와 5와 4분의 1 이런 시간의 그 꼬리표를 가져가면서 막 역동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주를 그 시간대 어떤 그 불균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우주가 이제 변화를 하고 성숙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요임금, 순임금 뭐 이제 공자 선생이 다 각각 밝히고 이제 또 정역에서 이걸 정리를 다 해주신 거죠. 일부 선생님께서, 일부 대성사님께서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이제 그 근원역은 375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60도의 현실적인 우주의 정원 운동과 이제 15수가 거기에 덧붙는데요. 15수는 이제 뭐 10과 5로 볼 수도 있고 이제 6과 9와 6의 어떤 합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체계적으로 배우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을 개벽으로 열리는 상생의 새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벽은 선천에도 있었고 후천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정리를 더듬으면 다가올 일 안다라고 돼 있는데 개벽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문자적인 뜻은 천개지벽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탄생한다 그런 의미예요. 문자적인 뜻은. 그 다음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벽은
천지의 계절이 바뀔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변화를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후천 개벽이라는 후천의 개념이 붙으면 이제 가을철 인존 시대에 들어서기 직전에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게 개벽이라는 거 하는 것은 총체적 우주의 대변화 그 과정인데, 이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정도사님께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는 천지 자연 자체가 변하는 자연 개벽이 있죠. 그러면서 지축이 정립하면서 완성 궤도로 들어서는데, 그 과정에 이제 수많은 몸살을 앓게 되고 이제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이고요. 문명 개벽은 이제 틀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도와 하나 된 문명, 열린 문명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열린 문명. 그래서 인간 자체의 마음이 천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조화로운 문명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역시 이제 병겁이라는 전쟁이라는 이제 그런 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개벽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영성 신법 개벽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신이 이 가을에 적용되는 법칙, 이 바로 뭡니까? 원시 반본이에요. 원시 반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원시 반본은 화두예요. 화두.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하셔야 해요. 생명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뿌리에 뭐가 있길래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뿌리에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우주의 원형, 원초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의 개념으로 원시반본을 하면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 종도선생님께서 환단고기를 역주하시면서 우리가 그 인류의 원형 문화를 알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천지 자연이 만들어낸 원형의 문화가 거기에 그 담겨 있는 거예요. 단초가. 그럼 우리가 이번에 그걸 다시 부활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예. 뭐가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태상 정도사님은 또 지 모습을 지가 찾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원래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원형. 그걸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도사님도 그걸 여러 번 강조하시잖아요. 수행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 우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원래 천지 자연의 그 받고 온 그 원형의 그 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원시 반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시 반본은 또 보면 이 가을 시대를 맞아 천지 만물이 생명의 근원 자리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단순한 과거의 회복이 아니잖아요. 복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찾느냐? 그럼 원시반본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의 속에 뭐예요? 여기 뭘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원시반본은 뭘 통해? 보은을 통해 원시반본이 된다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진단해 주신 이 천하가 다 병이 들었다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만기군, 만기부, 만기사가 있잖아요. 임금, 부모, 스승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도를. 그런 걸 찾는 게 다 원시반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천주를 잃어버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을 찾는 게 진정한 가장 중요한 원시반본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고 다시 모시는 게 뭐예요? 세자로 시천주. 그러면 시천주를 해야 하고, 시군을 해야 하고, 시부를 해야 하고, 시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군을 모시고 부를 모시고 스승을 제대로 모시는 그 도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원시반본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요. 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또 실천적인 거는 해원과 상생을 통해서 또 천지 자연의 은혜를 갚는 거, 우리를 길러진 천지 자연의 은혜를 갚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번에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도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도통을 해야 그게 천지 부모의 은혜에 보은하는 길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을 개벽의 자연 개벽
모습이죠. 재밌는 건 2010년에 칠레 지진으로 지구가 자전축이 8cm 정도 이동했다는 그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구 자전축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지구 자전축의 이 흔들림이 또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강진이 발생한 빈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여기 지금 95년, 2000년 들어서 확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변화는 아까 이 지진의 확 빈도수하고 그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 경제 그 막 이런 흔들림하고 다 뭐 좀 연관이 있잖아요. 시기가 비슷하게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종시를 추리는 이제 후천 가을 운수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태상 종도사의 말씀을 또 보면 가을 개벽에는 그 어떤 누군가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법에 의해서 천지가 다 이걸 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리빨과 눈발이 내려서 풀 한 포기도 안 남고 초목을 다 말려 버리듯이 이번에 천지가 죽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얼마나 급박하게 전개가 되냐? 이거는 이 눈만 스르르 감고 앉아 있다가도 넘어간다. 이런 급박한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름기로 열려서 이게 분명히 아름기로 열려서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웃브레이크, 뭐 12 몽키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감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염병에 관한 그 영화들이고 이제 2012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지구 종말의 상황을 그린 영화예요.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이 관련 영상을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해왔다. 열차는 멈추었고 공항이 폐쇄됐다. 국회는 업무를 중지했고 정부기관들은 대부분 휴무에 들어갔다. 예정됐던 경기는 취소되고 국제 행사도 모두 중지됐다. 인구 1000만의 도시.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대신 이 도시엔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 차 있다. 개들도 비둘기도 모두 멀쩡하다. 공격을 받은 건 오직 사람뿐이다. 오직 사람만을 상대로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공격을 해온 그들. 첨단 도시 문명을 자랑하던 인간을 삽시간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그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이것은 머지않은 미래 우리들이 겪게 될지도 모를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네,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 증산도와 또 이런 뭐 세상의 예언가들, 과학자들, 또 종교들에서 어떻게 함께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천 종교에서도 대변혁, 뭐 새하늘 새 땅이니까 벌써 단순한 그 변혁이 아니죠. 그걸 이야기했고 맛도 비슷한 내용이 불경에도 다 있어요. 이렇게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고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 이 모습 속에서 엄청난 천재지변을 넘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 예언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포즈는 이제 서풍이에요. 서풍.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굉장히 좀 그 우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죠. 그래서 서풍이 들어와서 이 모든 걸 절멸시킨다. 일본이 바다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 대화재, 홍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을 맺겠는데요. 지금은 인존 시대, 진리를 듣는 귀를 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 잡게 되는 인존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5만 년 동안 인간을 낳고 길러준 천지 부모의 숭고한 명인 천지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의 모든 성공을 넘어서 인간이 꼭 성취해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성공은 천지 부모의 숭고한 명인 거예요. 명. 그래서 이 대열에 이탈하거나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 천지 대세를 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고 해야 할 바를 결정하는 이제 그러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천지성공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서 이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점이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드리고요. 성공하는 태열랑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